안 돼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랑 차집합, 요집합 요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다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없앨 거예요. 초등학교 쓰는 건 아니지? 네? 초등학교 쓰는 건 제가 수학 문제 푼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거 없애려고? 네, 저거 없어지는 거에 기분 좋아. 자, 살살. 제가 예전에 썼거든요. 근데 제가 부러져가지고 오열할 뻔했어요. 그냥 땅에 뜻을 부러져가지고. 아 근데 이제 종이로 까서 쓰는 건 잘 못하겠더라. 이상하게. 약간 그거는 진짜 그러지. 채점하는 맛이 없어. 아 이거야. 네, 이거. 근데 우리 학원파잖아. 상승 주신 거예요. 확실해? 진짜예요. 햄쳤어요. 아니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 우리 수시간일 때. 아직 그 손 풀어서 못 거시네. 체크요. 자, 합집합부터 가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써? 아, 내일 밤 확인할 건데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하겠지만 이거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합집합이랑 이것도 은근히 좀 중요해서. 우선 첫 번째는 합집합. 첫 번째, 표기 자체는 이 R로 컵 모양이죠? 컵 모양으로 표기합니다. 얘 이름이 합집합이에요. 이 기호 이름이 합집합. 됐어?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A 컵 B 이렇게 읽기도 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A 합 B 이렇게 읽을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A 합집합 B의 뜻은 뭐냐면 X가 X의 원소가 A의 원소거나 또는 X의 원소가 X가 B의 원소인 경우를 얘기해요. 포인트는 또는이야. 됐어? 이게 나중에 명제로 넘어가면 저게 또는이라고 말이 나올 텐데 그걸 무슨 집합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 합집합으로 해석하셔야 되겠니? 그 얘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 A의 그림 좀 그리면 두 번째 그럼 이걸 벤다이어그램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이야. 이게 A에는 포함이 되고 B에는 포함이 안 돼도 된다고 했지 또는 그랬더니 그러니까 A에는 포함이 되는데 B에는 포함이 안 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안 되고 B에만 돼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디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A랑 B랑 둘 다 돼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합집합은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구나. 그니?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겹치는 게 있죠. 겹치는 거. 집합의 표기상 겹치는 건 두 번 써? 안 써? 두 번 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원소의 개수 같은 거 구하실 때는 겹치는 걸 뭐 해야 돼? 한 번은 빼주셔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은 A가 1, 2, 3이고요 B가 3이랑 4라고 한다면 A 합집합 B는 뭐라고 쓰면 돼? 1, 2, 3,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 교집합 첫 번째는 이렇게 표기하시면 돼요. A 교집합이라고 합집합이랑 반대 모양의 교집합이야. 되니? 그리고 얘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X바 X가 A의 원소인데 거기에 그리고라는 표기를 넣을 거야. 수학에서의 그리고는 중요합니다. 수학에서의 그리고에는 동시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혹은 뭐 공통된 약간 무슨 집합 느낌이야? 연립방 정식 느낌이야. 되니? 오케이? 연립방 정식 혹은 연립부등식의 의미야.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A랑 B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A랑 B랑 동시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동시죠. 그러니까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 A가 1, 2, 3이고 B가 3, 4라고 한다면 A 교집합 B는 겹치는 원소인 뭐만 쓰면 돼? 3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번째. 자, 만약에 A라는 애가
A가 1, 2고 B라는 애가 4, 5, 6이래. 그럼 이런 건 A랑 B랑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A와 B가 서로소라고 해요. 수학 그 숫자에도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잖아. 집합에도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다. 아니? 그래서 A랑 B가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 됐어요? 필기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집합. 여기서 유일하게 여집합만 단독 기호예요. 자, 여집합은 여기 위에 뭐 A 원이 위에 있는 요 C 컴플리 케이션. 어? 컴플리트. 컴플리먼트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암살하려는 거라 자꾸. 네, 자, 그래서 얘 뜻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원소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기호예요. U인데요. U는 전체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박스. 원래 그냥 U인데 그러면 약간 좀 합집합이라는 기호가 헷갈릴까봐 지금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U 쓰셔도 이해되면 쓰셔도 되는데 합집합이라는 기호 걸리면 좀 모양이 좀 애매해요. U 합집합 U 합 4 이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좀 각진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이기는 한데 그리고 동시에 X는 집합 A의 원소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아닌 상태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2번 벤달그램.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전체 집합은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문제에 나오는 최고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의 전체 집합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서 만약에 쓰지 마세요. 전체 집합이 1, 2, 3이래. 되니? 그럼 이 문제는 그냥 1, 2, 3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4는 없어. 알겠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집합은 그 문항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겠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문장에 나오는 애들은 모두 어디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인데 전체 집합 안에 살고 있는 애들. 그다음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 집합의 원소이기는 하대요. 이 전체 집합이긴 하대. 근데 누구는 아니라는 거야? A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디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만 나오죠. 그래서 이 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색칠은 여기 합집합 이렇게 설명할 때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V 체크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색칠하다 보면 이런 문제 펴보실 수도 되겠지만 되게 지적나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영역별로 V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전체 집합이 1, 2, 3, 4고요. 집합 A가 1, 2라고 한다면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애만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3이랑 4. 전체에서 누가 아닌 걸 고르고 A가 아닌 걸 고르고 그러니까 1, 2가 아닌 걸 고르잖아. 1, 2가 A잖아. 그렇지?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기 다 문장이 실리는 단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미리 연습하는 얘기에서 여집합이 A 여집합이라는 건 앞으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A가 아닌 됐어? A가 아닌 됐어?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공부했던 거 떠올리시면 이거 명제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뭐뭐가 아니에요. 이건 뭐 한다고 불러? 부정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또 할 거니까.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나중에 이 여집합이 뭐의 의미가 될거라는 거, 부정의 의미가 될거라는 것까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큰일이 보자. 네 번째. 여집합을요. 한 번 더 여집합을 했어요. 이런 느낌인 거지. A의 여집합은 여기 주황색으로 지금 색칠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다시 여집합했다는 건 전체에선 여기를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와? A로 돌아오네. 그래서 여집합을 두 번 하시게 되면 뭐 된다? 다시 A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앞에 거 지울게요. 이제 마지막 차집합입니다.
차집하면은 약간 별별 칠 건데 이게 왜 치냐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너네들이 너무 헷갈려해서 차집하고 좀 명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 1번 차집합은 A 차집합 B라고 빼기처럼 표기하지만 빼기는 아니에요. 차집합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A 차집합 B의 명확한 뜻은 뭐냐면 X가 A의 원소야. 네, 그러면서 동시에 X가 B의 원소는 아닌 상태를 얘기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건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죠. 자, X가 A의 원소랍니다. 그럼 일단은 A의 원소에 나가요. 근데 누구는 아니래? B의 원소는 아니래. 그럼 B의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파트는 잘려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남는 게 어디야? 요렇게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렵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앞에 계신 분을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외우실 때는 이렇게 할 거야. 앞에서 위치를 외우세요. 우리가 앞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이 A지. 그래서 A에서 이 A에서 뭐가 날아가서 지금 이 부분이 사라진 거지. 근데 이 부분이 합치면은 A랑 B랑 뭐 하는 부분이야? 겹치는 부분이지. 그래서 A에서 B와 뭐 하는 부분? 그렇지. 겹치는 부분을 뭐 하자? 빼. 네. 빼 이렇게 외우시면 좀 복잡한 상황에서 좀 편하게 푸실 수가 있겠다. 됐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인데 이거 쓰시는 안 되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표를 그려드릴 거 아니에요? 큰 표를. 자, 만약에 A랑 B 이러고 있어. 이런 거 흔히 서로소라고 부르죠. 아니? 아까 말했잖아. 교집합이 없는 상태보다 A, B가 서로소다. 이런 게 여러분들 A랑 B가 뭐하는 상태인 거야? 서로소라고 부르는 상태거든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A 차집합 B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뭘까? 공집합? 그러니까 동그란 전체 탈락. 전체 탈락. A. 됐어?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뜻이 뭔지를 일단 저 주황색이 중요한 거예요. A에서 뭐를 빼라는 거야? B랑 겹치는 걸 빼는데 B랑 겹치는 게 인형 없잖니. 그럼 뺄 게 인형. 그럼 뭐 그냥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빼기랑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 아래에 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몇 번 연습해 주시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공집합. 이런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죠. 이 상태에서 알았어. 잘한다 잘해. 자, A 차집합 B 하면 뭐가 나오겠어? 자, A에서야 기준 일단 A야, 맞니? 그다음 B랑 겹치는 걸 빼는데 이게 다 겹치잖아, 그렇지? 그럼 다 빼야 되겠네? 그럼 다 빼면 남는 거 있어 없어? 네. 없는데 집합은 0이라는 표기는 안 쓰고 뭐야? 원소가 없다는 뜻으로 중집합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좀 이상한 그림이 있을 때 잘 푸시기 위해서는 뭐 하나 아니야? 한글로 정확히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여기서 A 차집합 B는 뭐겠어요? 한글로 여기 A에서 B랑 겹치는 걸 잘라야겠다. 아니? 그러면 그렇지. A에서 B랑 겹치는 건 3 하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만 남아? 2땡 2가 남아요. 그럼 B 차집합 A는? 4겠죠. 사실은 이렇게 왜 하냐면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가 모양은 어떨 거야?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결과는 어떨까? 같습니다. 됐어요?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도 결과는 어떨까? 같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걸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쓸 거는 알아주죠. 여기니? 근데 보통 이렇게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이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은근히 중요한 건데 A 차집합 B는 사실 이제 자리가 교환 성립하지는 않다 보니까 요 A 차집합 B로는 나중에 복잡한 연산 있잖아. 막 A 합집합 B에다가 막 여집합 뭐하고 복잡하게 연산하는 거 있지.
여러분들 보통은 아마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됐니? 거기 들어갔을 때 연산을 하기 되게 부적절합니다. A 차집합 B는. 됐니? 그럼 연산을 하기 적절한 형태로 바꾸려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꿨을 거야. 쓰는 이유는 간단히 얘들이 똑같아. 한번 연습 좀 해볼게. 왜 같은지는 그냥 그림을 보고 이해하면 안 그리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애매할 것 같으면 한번 그려서 명확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필수한 기입니다. 알겠어? 자, A 차집합 B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앞에 뭐 테스트, 됐니? 자,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A를 주황색으로 표기해요. 그럼 A는 여기지. 요렇게.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영역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색칠을 했다는 의미로 V 체크한 거야. 됐니? 이렇게 영역이 하나 있지. 거기서 색을 칠했다는 의미로 V 체크라고.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연두색으로 표기할게요.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B가 아닌 부분이 껍데기에 얘랑 얘도 B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한 걸 찾으래?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걸 찾으래. 그럼 겹치는 게 어디야? 여기지. 그럼 A 차집합 B랑 어때? 그냥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요것도 나중에 복잡한 연산을 위해서 암기를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앞에 거에 교집합 됐어요? 뒤에 거에 여집합.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B 차집합 A 같은 걸 계산을 하시게 되면 됐어? 당황하지 않고 앞에 거에는 교집합 됐어요? 뒤에 거에는 여집합해서 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에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뒤가 잘못되면 차집합은 달라져 버립니다. 됐어요? 이런 거 좀 주의하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요. 자.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14페이지 보면은 거기 차집합의 성질, 여집합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5번, 6번, 14페이지에요. 조그맣게만 붙여주시고요. 근데 외우지 마세요. 집합은 선생님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기본 기호 있지 그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외울 게 너무 많아. 알겠니? 외울 게 너무 많고 다 외웠는데도 적용을 못해. 애초에. 됐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야 될 거는 지금 오늘 배웠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필수 암기입니다. 선생님 꼭 외우세요 하는 것들은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응용을 봐요. 정확히 이해했다면 응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5번, 6번도 별표를 살짝 치긴 하지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겠어? 가지고 놀아봅시다. 이거 가지고 놀면 안 끝나겠네요. 수업. 숙제를 딱 14페이지까지만 합시다.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만 이렇게 많아 좀 찔찔하니까. 근데 아마 배우셔도 조금 물어볼 게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 문제집이 워낙 이게 집합은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집합을 정규 교재, 일반 교재로 진행을 하면 순서로 배우는 순서로 나오니까 너무 좋기는 좋아. 그런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사실상 이 위에 쉬운 건 시험에 다 나오지는 않아요. 다 응용돼서 나오지. 알겠어? 자, 볼게. 5번 차집합의 성질. 참고로 다음 시간에 합집합도 다시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네, 이거는 별표적으로 외우자라고 써놓자. A 교집합 B에 여집합이라고 쓰는 거지. 줄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필수한 게라고 하세요. 뒤에 것도 뭐 외우면 나쁘진 않은데 뒤에 거를 뭐 외우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 다음 얘기는 자 이런 거야. A 차집합 B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럼 아까 선생님 처음 읽어드린 게 어떤 거야? 앞에 A에서 뭐를 빼라고? B랑 겹치는 걸 빼라고. 맞니? A에서 B랑 겹치는 거면 겹치는 게 집합하는 거야. 교집합이지, 그치? 그러니까 A랑 B랑 뭐 하는 걸 잘라내라는 거야? 겹치는 걸 잘라내라는 거야. 그 다음 건 읽어서
풀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이제 뒤에 있는 애는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A 합집합 B에서라는 거야. A 합집합 B에서. 그럼 A 합집합 B에서는 이거 전체 여기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만큼 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날라가야 요만큼만 남겠니? B가 날라가면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럼 요만큼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따르지. 그래서 거기다 빼기 B 이렇게 써. 외울 이유는 외울 이유는 아니야. 알겠어? 근데 다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는 저거는 연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한다? 그냥 그림으로 혹은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게 조금 연습을 몇 번만 해주세요. 왜냐면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근데 이제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어. 알겠니? 여기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합은 좀 이해가 필요는 해요. 이해가 필요는 한데 그 하나하나 잘라보면 어려운 개념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집합이 좀 어려우면 되게 쉬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 처음에 당연한 게 되게 좋거든. 구구단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지금 인수분해가 뭐하다고? 자연수업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A 합집합 구하면 뭔지 그건 여러 번 해봐. 알겠어? 그래야지 그 구조가 뭐하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동그라미. 이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에서 A를 잘라내래. 됐니? 그럼 잠깐만 그려 이런 거 모르겠으면 다 그리시면 돼요. 이 전체에서요. 이 전체잖아. 그치? 그래서 A를 잘라내면 여기만 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요집합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럼 왜 외워? 알겠니? 외울 내용은 아니야. 알겠어?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지. 내가 맞구나라는 걸 자꾸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외워서 하려고 너무 힘듭니다. 됐어요? 가끔 집합이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집합 수능 너무 어려워요. 물론 이제 모든 단원에 수학 어떤 단원이든 국어나 마찬가지지만 정말 진상 맞힌 문제는 항상 있어요. 됐니? 선생님이 말한 어렵지 않다는 건 그런 진상 맞은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문제들을 봤을 때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이게 집합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외워서 하는 분들인 겁니다. 외워서. 됐니?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외워. 그럼 머릿속에서 나오겠냐 이거야. 그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 외우라고 할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외울 것들만 딱 외우세요. 알겠죠? 나머지는 자꾸 가지고 놀아야 실력이 돼요. 그렇지? 계속 가지고 놀아볼게요. 3번. 이건 사실 아까 얘기한 건데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그럼 이건 물론 아까 봤으니까 어떤 건지 기억은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읽어볼게. 이 뜻이 뭐야? A에서 뭘 빼라는 거야? B랑 겹치는 부분을 다 빼라는 거지. 근데 뺐더니 남은 게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럼 A 있는 게 다 어디에 겹친다는 얘기야? B. 그렇지. 그러니까 A 있는 게 다 어디 살고 있다는 얘기야? B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지. 혹은 A랑 B랑 뭐 해야 돼? 같아도 될 수 있겠지. 근데 가끔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A 빼기 B는 0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A랑 B랑 같아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게 틀려서가 아니라 얘도 되지만 누구도 되기 때문에 얘도 되게. 오케이? 그래서 A는 B의 무슨 집합이라는 거야? 부분집합. 부분집합 안에 이건 포함이 돼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것까지는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요. 이것은 되게 여러 번 얘기할 거지만 그래도 미리 빨리빨리 알았지? 여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성질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뭐 해봐라? 그냥 그려봐라 혹은 뭐 머리로 이해해봐라. 됐어? 자 그럼 이제 여집합 성질입니다. 근데 여집합 성질은 어차피 표를 그릴 거라 이게 참 애매하네. 문제는 그냥 하는 거. 그냥 하잖아요. 여집합이 외우실 필요 없이 역시나 가지고 놀 거예요. 자, 1번 A가 A 여집 B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라면 B는 거꾸로 A를 포함해야 볼 수 있겠죠. 됐어? 참고로 이 막대기는 앞으로 2년이라고 명제 때 할 거지만 그냥 좀 한글 쓰기 싫어서.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B의 여집합이 근데 이거는 이 순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A가 B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오케이. 됐어? 이걸 A가 B에 뭐 돼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A 여집합은 어떻게 돼? A 여집합은 주황색으로 표기할게. A 여집합이면 A가 아닌 부분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A 여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연두색으로 표기할게. B가 아닌 부분이잖아. 이게 아닌 부분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그냥 눈은 딱 봐도 누가 많아? B의 A의 여집합이 크지. 됐어? 맞죠? 아니 두 개가 많아 하나가 많아. 이런 얘기 내가 해야 되냐고. 됐어요? 자 다시. 그래서 여집합으로 봤을 때는 A가 지금 현재 더 크죠 B보다. 근데 원본을 봤을 때는 누가 더 커? B가 거꾸로 커지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집합을 하면 앞으로 포함관계가 어떻게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됐어?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물론 이거 다음 시간에 표현을 계속 한번 더 적용할 겁니다. 선생님이 좀 크게 그리는 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할 때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때 할 걸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에 공집합의 여집합을 보아요. 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전체 집합이 머릿속에 기준이 돼 있어야 돼요. 문제가 얘기하지 않다고 어딘가 있어요. 전체 집합. 됐니?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여기서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공집합이 아예 없네?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뭐야? 그렇지. 자연스럽게 전체 집합.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외우면 너무 헷갈려요. 알겠니? 그럼 거꾸로 전체 집합을 여집합하면 어떻게 되니? 공집. 그렇지. 전체에서 전체를 다 빼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공집합인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집에 와서 이런 거 자백을 좀 이해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이러면서 이해폭이 넓어질수록 쉬워지고요. 암기할수록 어려워지고. 됐어요? 진짜 내가 단연간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어려워하지? 집합은 왜 어려워하지? 집합은 안 어려운 건데 되게 쉬운 건 되게 직관적이고 왜냐면 눈에 딱 보이니까. 그래서 쉬운데 내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오케이? 물론 외우라고 할 것들은 있어요. 외우지 말라는 아닌데 너무 암기로만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해가 필수는 쉬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이 됐대요. 그러면 자 보자. 이것도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자, A는 여기죠. A의 여집합은 여기죠. 합하면요? 전체지. 그래서 합소는 전체인 거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니? 이거 다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야. 그리고 외워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또 조금 변형된 부분은 어려워. 자, 그 다음에 A랑 교집합 A의 여집합. 야, 교집합은 겹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보자. A는 요만큼이야. 이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이 껍데기인데 그럼 A랑 여집합은 겹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됐니? 여기서 남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게 여집합인 거야. 남자의 집합이 쓰고 남자의 여집합이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남자의 여집합은 남자가 아닌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남자 빼면 뭐가 남아? 여자만 남죠. 겹쳐야 안 겹쳐요? 남자와 남자가 아닌 집합은 안 겹치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무슨 집합? 네. 자, 그럼 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 되겠네요. 뭘로 풀어볼 거냐면 32. 네, 뭐 그럽시다. 32. 근데 참고로 이제 연산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서 쓰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자. 알겠어?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32번. 전체 집합이 7, 11, 13, 17, 19이고요. 그 다음에 A랑 B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냥 그릴게 일단 잠깐만 이렇게 그려 모르면 이렇게 그릴 거고요. 첫 번째는 B차 집합 A가 11이랑 17이에요. 그러면 B차 집합 A는 B에서 맞아? 뭘 빼야 돼? A랑 겹치면 짜내라는 거지. 그럼 어디가 나와? 여기가 나왔겠지. 여기 누가 살고 있으시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는 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데 이걸 물론 그림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건 외우시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얘를 얘로 바꾸거나 자연스럽게 편하면 좋은데 벤 다이어그램은 얘보다 얘가 쉬워요. 알겠니? 왜냐면 너는 이걸 보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맞나? 여기 누가 살고 있어? 여기는 19가 살고 있고. 그리고 조심하실 건 전체 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집합 써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19 자리를 잡았고 17을 자리 잡았고 11을 자리 잡았으면 7이랑 13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직은 몰라요. 알겠어? 오케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2번에 있는 건 아니에요. 2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럼 이제 문제를 읽는 거 알고 정리했어. 문제가 뭘 물어보십니까? A 원소가 최대. A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에 뭐야? 원소가 많은 수. 좋아요. 좋겠죠. 그럼 여기에 누가 더 들어가는데? 지나고 싶죠. 여기 상황상 맞춰서 되겠어? 그럼 어떤 문제는 최소가 되길 원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원소가 많은 문제. 인정?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남은 거 푸시면서 조금 더 종치면 끝내도록 합시다. 우리까지 풀고 종치면 끝내도록 할게.